어느 지방의 도시, 극심한 통풍으로 한쪽 다리를 절며 살아온 70대 시아버지, 그리고 그를 은근히 지배하던 며느리. 시아버지를 모신다며 시아버지 댁에 들어온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방치하며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다. 문 밖에서는 천사 며느리, 문 안에서는 게으르고 차가운 며느리. 그런데도 웃으며 떠벌리던 말. 제가 아니면 시아버님 모실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희생하니 재산은 당연히 저희 몫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던 날, 진짜 지옥문이 열렸다. 5층 건물을 상속받은 후 40억 공시지가 29억, 40% 상속세, 폭락하는 부동산, 공실률 50%, 대출, 이자, 파산, 그리고 그 끝에서 모든 사람을 속였던 며느리의 최후가 시작된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후 계속 청취 부탁드려요. 어느 집안이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져 버린 집안. 장남은 집안의 하늘. 모든 재산은 장남에게 물려준다. 철진한 전통이 절대 권력처럼 군림하던 곳. 그리고 그 하늘 아래 한 남자, 장남 준호, 그리고 그의 아내 미란. 그들은 그 권력을 쥐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었다. 하지만 욕심은 때때로 가장 달콤한 독이 된다. 준호는 태어날 때부터 영광을 등에 업었다. 밥상도 먼저, 영양제는 혼자만, 뭐든 원하는 건 결정만 하면 된다. 장남이니까 이 한마디면 모두 끝났다. 차남과 두 누이는 늘 뒤였다. 어떤 날 차남이 6살 때 형에게만 허용되는 영양제가 먹어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숨겨놓은 약병을 찾다가 착각하여 문둥병약을 한 움큼 몰래 집어먹고 도망가다가 그대로 쓰러졌다가 2박 3일 만에 깨어났다. 억울하면 지들이 억울한 거였다. 왜냐면 어른들은 항상 말했다. 집과 건물은 장남 줄 거다. 너희들은 묘자리 물려받아라. 그게 그 집안의 상식이었다. 준호가 결혼한 뒤 그의 부인 미라는 상황을 번개처럼 파악했다. 여기선 장남 프리미엄이 권력이구나. 저걸 키우기만 하면 이 집은 내가 먹는 거다. 그녀는 움직였다. 은근하고 은밀하게. 시부모님이 너무 까다로우세요. 저 정말 많이 고생해요. 제가 아니면 시아버님 모실 사람 없어요. 사실은 시부모와 마주친 날이 손에 꼽았다. 온순한 시어머니를 괴물로 만들었고 자신을 희생하는 며느리로 포장했다. 이미 분위기는 완성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시아버지는 혼자가 되었다. 그때 미란의 명대사, 아버님 저희가 모실게요. 친척들 감동. 역시 큰 며느리네. 요즘 이런 며느리 어딨나. 그러나 전부 연출이었다. 실상은 시아버지는 장남 내외의 눈치를 보며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살았다. 한쪽 다리를 절며 불편한 몸을 이끌어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 미라는 말했다. 아버님 물 드세요. 그러고선 손 닿지도 않는 곳에 컵을 놨다. 더우시죠? 말뿐. 에어컨은 절대 켜주지 않았다. 밥은 어제 먹다 남은 찌개를 먹었고 냉장고에 있는 김치로 직접 차려 먹어야 했다. 그는 매일 그걸로 버텼다. 며느리 미라는 밖에 나가 동네 친척들을 만나면 늘 하소연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시아버님 모시느라 제 인생이 없어졌어요. 연기였다. 완벽한, 악랄한, 치명적인. 교회 목사의 대릴 사위로 들어간 장남 지우는 목사님인 장인의 지시로 젊은 나이에 교회 장로로 임직되어 교회 재정을 관리했다. 당연히 부모님 재산은 자이든 타이든
꿈도 꾸지 못했다. 목사인 장인은 고지식한 성격이었다. 한 예로 진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장남의 어릴 적부터 친했던 친구는 불교 신자이자 어릴 적부터 진호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하던 친구이다. 그래서 그는 고인이 되신 진호의 어머니의 평안을 기리는 진심 어린 마음에 영정사진에 절을 했다. 그는 이미 진호의 양해를 구한 상태였고 진호 또한 그 친구의 마음을 알기에 이를 허락하였다. 그걸 본 진호의 장인은 고인을 추모하는 곳으로 뛰어들어와 진호에게 호통을 쳤다. 너는 기독교 장로라는 놈이 절을 하게 내버려 두다니. 그러면 너는 지옥 가. 그리고 너의 어머니도 천국 가서 미움받을 거야. 라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장례식에 참석한 고향의 지인들은 대부분 무교이거나 불교 신자였기에 그 목사의 행동에 인상을 찌푸리며 수군거렸다. 천국도 가서 등급을 매기는 거야? 자식 같은 사람이 고인을 그리워하며 절했다고 절받은 고인이 천국 가서 미움받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진호의 아버지는 사돈의 그런 모습과 거기에 주눅들어 한마디도 못하는 아들 진호의 모습을 보고 회의감이 들었다. 장남이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 때는 장남이 집안을 일으켜대를 잇고 나머지 형제들을 도와주었지만 진호는 과연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재산을 차남과 두 딸에게도 나눠줘야겠다. 삶이 힘든 두 딸, 조용히 버티는 막내, 그들에게 주고 싶었다. 가슴 깊이. 그러나 그 순간 장남 부부의 표정이 바뀌었다. 아버님, 무슨 소리세요? 재산은 장남 몫이죠. 저희가 아버님 가장 가까이서 돌봐드리는데 저희에게 주셔야지요. 고함, 압박, 분노, 아버지를 몰아붙였다. 결국 그의 뜻은 꺾였다. 겨우 100평짜리 밭 하나, 형제들에게 하나씩, 그게 전부였다. 4년 후 시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남과 며느리의 상속쇼 개막. 장남 준호 씨네 5층 건물 고향집, 차남과 두 누나에게 각각 산소, 밭. 미란의 마음속 외침. 드디어 내 것이 되는구나. 그러나 이때부터 진짜 지옥이 열렸다. 5층 건물 평가 금액 29억, 실거래가 40억, 상속세 무려 40%, 12억. 준호는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다. 다 같이 내자. 형제니까. 형제들 반응. 단 한 줄. 우린 산소랑 밥만 받았는데 누나들도 냉정했다. 가치대로 내. 네가 40억 다 가져갔잖아. 안 그럼 우리가 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할까? 미란 분노 폭발. 아니, 가족이면 같이 내야지. 이게 사람이야? 진짜 못됐다. 그녀는 모두를 욕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욕심이었다. 상속세가 부과된 다음에 지역 경제 붕괴, 공실 50%, 세입자 이탈, 건물 가치는 바닥. 그러나 국세청 한마디. 상속세는 평가 당시 금액 기준입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끝. 준호는 대출을 받아 세금을 냈다. 이자는 매달 목을 조였다. 사업까지 손댔지만 불경기 앞에서 무너지는 건 한순간. 통장 잔고 0. 미란의 비명 메일. 당신은 장남이잖아. 이게 뭐야? 부모님 재산을 이렇게 날리면 어떡해.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던 준호는 건물을 금매로 반값에 내놓았다. 대출받았던 상속세를 갚고 이자 내고 그들의 손에 남은 건 없었다. 부부는 결국 완전한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제야 사람들은 말했다. 아니,
미란 씨 시아버지 모신다더니 방치했다며? 상속 욕심낸 거 누구였더라? 하지만 미란은 본인에 대한 동정과 관심을 위해 시아버지 주변 친척들에게 나랑 준호 씨가 그렇게 애썼는데 우리에게는 빚만 남겨주고 알짜배기는 다른 형제들에게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차가운 시선, 달라진 분위기, 그리고 가장 통쾌한 한마디. 차남이 말했다. 형님, 이제라도 인정하세요. 가족을 갈라놓고 욕심부린 결과가 이겁니다. 준호는 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들과 달리 차남과 두 여동생은 작아도 평온한 삶을 살았다. 이제 친척들은 말한다. 장남제일주의 시대착오야. 욕심 많은 사람만 망하더라. 미란의 마지막 말. 나는 망한 집안 며느리가 될 줄은 몰랐어. 그리고 준호의 대답. 아니,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만든 거야. 욕심은 사람을 눈멀게 한다. 그리고 그 눈먼 욕심은 가족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을 파멸시킨다. 결말은 단순했다. 받은 만큼 잃는다. 장남도 며느리도 스스로 만든 욕망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의 최후는 언제나 그렇듯 통쾌한 사이다 한 모금으로 끝난다.